과학적 사주명리 공부하며 배우자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응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강의했던 부분 중에 이렇게 갑인이 되어 있는 부분, 간여지동은 합을 통해서 합을 안 하는데 그 상합은 사회적인 합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론만 가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 명조는 그 무오년에 태어난 이 명조는 적천수 천미에 소개된 명조고, 무술이라는 명조는 명리진보에 소개된 명조입니다. 근데 명리진보에서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명리진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요, 명리진보 143페이지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올린 게 있고요, 110페이지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두 개가 왜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그동안 제가 강의한 이렇게 간여지동의 형태는 합을 하지 않는다, 인호합을 하지 않는다. 근데 술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술까지 들어갔어. 오고 있고 술이 있고, 여기는 오밖에 없어요. 인호술이 이 부분은 합이 안 됩니다. 근데 인호술은 이미 오술합은 합니다. 오술합은 해요. 이 오술합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무술도 간여진영인데 어떻게 오술합을 합니까? 그런데 무가 술을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내 지지의 근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오술합을 통해서 오로, 화로 변해도 화생토하기 때문에 오술합은 반대하잖아요, 무술은. 그래서 오술합이 됩니다. 그죠? 오술합이 되죠. 이렇게 합이 되면 얘는 영향권이 어디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간여지동의 영향권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인오술 합이 돼요. 이 부분은 인오술 합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인오술 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갑인은 물론 인오술 합을 원하지 않아. 합을 원하지 않아. 근데 얘하고 얘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합을 동의하고 있어요. 2대 2란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에서 갑인오술은 이 부분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합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갑인은 인호와 합을 하려 하지만 인이 반대예요. 오는 찬성하죠. 근데 1대 1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부결됐어요. 그때 인호 합이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한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명조는 경신 신유운에 구속도 되고, 구속돼서 거기서 요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와서 요리사 활동을 하는데 5군데는 옮겨다니는데 5군데 모두 망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삶을 그동안 살았습니다. 이 사람을 감명한 시기는 39살 1997년에 감명한 것을 올렸습니다. 명리진보에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경시신유 이 사주를 보시면 39이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문까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런데 저거는 사고가 그러냐,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을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오술 합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화가 강하기 때문에 목은 흡수돼 버렸죠. 흡수됐습니다. 그러면 목까지가 그 무토에 충성하는 부하죠. 모토, 화생토에서 이렇게 흡수되니까. 그러니까 이 운은 어떻게 운이 가야 되냐면 목, 화, 토 운이 좋습니다. 금운은 안 좋아요. 목이 여기에 흡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이건 분명히 신강사주예요. 신강사주고 화가 더 발달해서 목을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수를 원하지 않아. 동화하지 않는 갑인이 있어. 그럼 이 갑인은 동화하지 않는 갑인이기 때문에 귀신입니다. 이건 분명히 화의 세력에 흡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오술 합을 원하지 않아요. 골칫거리예요. 응? 그러니까 갑인을 치는 경신이나 신유운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은 화, 토, 금운으로 가야지 좋은 운이에요. 이거는 목, 화, 토로 가야 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적천수 천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설명을 해요. 이 적천수 천미가 설명한 게 이 명조는 무오가 3개나 만났는데 시의 살이 녹에 자하였으나 시에 이게 살이죠. 살이 녹에 응? 자기 녹에 좌하였으나 국중에 수가 없고 화토가 조열하니 신은 성하고 군은 쇠하며. 여기서 무슨 소리냐면 신은 뭐냐면 모토를 얘기해요. 갑이 모토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하라고 하고 이걸 군이라고 합니다. 나를 극하고 있으니까. 군은 쇠하다. 군이 뭐가 쇠해요? 갑인이 이렇게 써 있는데. 군이 쇠한 게 아닙니다. 갑은 인의 녹을 하고 있는데 군이 왜 쇠해요? 쇠하며 또한 인호 공해하니 이렇게 인호 합을 성립하고 있어. 목은 화세에 따라 일주를 생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생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운의 은혜는 비록 중하지만 이 구운의 은혜는 비록 중하지만 일주 무토는 무토 의양은 오히려 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뭘 어떻게 군이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운이 서방금지로 달리니 공명이 빛나고. 서방금지가 뭡니까? 경신유 이거예요. 경신신유. 신유운지로 달리니 공명이 빛나고 사적인 심정이 심히 중하여 군의 은혜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운이 수왕을 만나니 또한 군의 자식을 보존할 수 없으니 쾌오락진하였다. 잘못해서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벼슬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거 말이죠. 그거는 지금 이 설명은 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봐도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석하신 것대로 해석한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흡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조하지 않아. 그 흡수에 동조하지 않으니 이것이 기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신 신유운에 발복했고 이문에 들어서 안 좋습니다. 술운에 들어서는 좋겠죠. 호수라. 근데 개해운에 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왕을 만나니 또한 군의 자식을 키워놨다. 수왕에 오면 수에 여기가 오면 그걸 보십시오. 수생목하죠. 형태가 그렇습니다. 개, 이 무게합 여기를 합하게 되고 오호영하게 되고
이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안 있습니다. 수왕을 만나니 또한 군정이 변할 수 없다고 했어요. 명리진보 이거를 봅시다. 봐요. 1958년생이에요. 무술년이면 1997년에 추명한 것이니 당시 나이가 만 39세로 경신 신유운에 겪은 것이 횡령으로 구속되어 몇 년 곡사리를 하고 나와서 요리사가 되어 여러 것을 전전하였지만 모두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았다. 이게 이때까지 운이에요. 이 부분을 학선생이라는 분이 학선생한테 물어봤는 모양이에요. 단건업이라는 분이. 이 저자가 학선생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탐제하여 감옥에 앉아있고 일생이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내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탐제라는 건 술중 신금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술중 신금을 탐제했다. 그러니까 오도 일간의 것으로 봐서 오 입장에서 신금은 재니까 탐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탐제했다? 뭐 어떻게 해서 탐제했다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도 신금이 있으면 이 사람이 탐제합니까? 일간이? 아주 추상적으로 연결고리도 없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탐자야 감옥에 앉아있고 일생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학선생의 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 사람이 그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이렇게 보면 압니다. 오수랍이 되죠. 지금 여기서 오수랍이 됩니다. 여기서 오수랍이 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오수랍의 그 목적은 병화를 꽃 피우는 거예요. 병화가 뜹니다. 여기가 가상 병화가 떠 있어요. 근데 경신운이나 신유운이 오면 경신 신유가 여기로 오죠. 그러면 병으로부터 경금이나 신금이 상하게 돼요. 극을 받게 되거나 합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합을 당하게 되면 이 신금과 경금은 토생금에서 식신상관을 의미해요. 식신상관이 닫히게 되면 구속, 입원, 구설수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주가 풀이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주에 이렇게 보면요. 병과 경이 만나도 이를 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충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충이 보십시오. 빌충, 공화가 가면 중간기다 비다. 충이라는 부분은 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충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충이라 하고 천간에 일어나는 건 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병은 경을 극해요. 근데 경은 병을 극할 수 없어요. 천간의 것들은 순수한 오행입니다. 병에 무슨 지지처럼 경이 있고 무가 있고 이렇지 않아요. 천간에는 순수하게 천간만 있는 거예요. 병과 경이 있어. 이걸 충으로 논하면 경금이 와서 병을 충한다? 충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극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충을? 병이 경을 극해요. 극과 충의 개념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지지에서는요, 만약에 이게 이제 명조의 내에 있고 경금이 대운에서 왔다고 합시다. 경금이 병을 충한다? 아닙니다. 병한테 경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극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운과 대운에서 왔다 하더라도 병과 경은 병으로부터 극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주가 틀려지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충이라 그러면 병이 떠 있어요. 신이 경신이 오면 얘네들이 합을 통해서 뭐 한다는 얘기잖아요. 응?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금 이 시기에 아마 구속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속돼 있었던 것 같고 경신운에 아마 구속 사항이 있었고 신유운에 나와서 요리사가 되어 여러 곳을 전전하였다 하는 것이 맞는 감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과 극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이 같은 딱 하나만 틀릴 때, 년지 하나만 틀릴 때, 그 하나가 틀림으로 인해서 사주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 부분의 설명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지금 명리진보에서는 술에 신금을 봤다, 탐재했다, 탐재의 감옥에 앉아있고라고 하는데, 이런 그 해석은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해석이 아니에요. 다른 명조를 갖다 들이대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틀이라는 거는 모든 명조의 그 틀을 갖다 댈 때 틀이 완성되는 거지, 이렇게 뭐가 뭔지 뒤죽박죽되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을 배워가지고는 여러분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이 학선생이 특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노하우가 있겠죠. 그거 없이는 이건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런 걸 배워본들 여러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